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이어지는 순서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준 소장님과 함께 예. 나라 밖 소식들 들어보기. 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네요. 장순환 기자 이런 시간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좋아요. 저 둔촌주공 관심 엄청 많잖아요. 기다리는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청약통장 점수 높은가 봐요. 그것도 흑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진짜 속상한 거만 물어보네. 네. 네. 거기 그 둔촌주공 그 단지에 붙어 있는 고등학교가 네. 2%가 나온 고등학교입니다. 정말요? 동북고등학교. 아하. 동블락기. 아하. 그렇군요. 네. 어예준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 오늘 또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예, 기사 화면 볼까요? 네, 중고차 얘긴데요. 이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카바나라는 그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카바나가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미국에서 중고차 업계 아마존이라고 불렸던 회사예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네. 미국에 있었을 때는 보통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올린 거 아니면 네. 남이 올린 거 아니면 딜러가 올린 거 해서 뭐 사고자 하는 브랜드나 뭐 이런 걸 다 검색해서 네. 뭐 마일리지 얼마나 뛰었는지 뭐 연식이 얼마인지 뭐 사진도 직접 찍어 올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고차 보러 다니고 구매하고 그랬거든요. 뭐 네. 보통 아니면은 뭐 한인 사이트가 있으면 개인 간에 거래도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중고차를 이거는 인터넷으로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배송이 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있어요. K카라고 네. 네, 알아요. 중고차의 그렇죠. 온라인 네. 판매. 맞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한국의 분이죠. 카바나가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자판기거든요. 자동차 자판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차를 넣어 놓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대표예요. 어니 가르시아라고. 네. 대표군요. 네. 네. 근데 그 자판기가 요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기사 화면에도 와, 잠깐 나왔는데. 밑에서 진짜 누르면 저 차가 뿅뿅 네, 이렇게 네. 내려와서 진짜 네.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4층에 있는 차도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저 어떻게 내려오지? 주차장 시스템이랑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나 봐요? 네네. 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전 같이 뭔가 코인 이렇게 딱 대거나 이렇게 넣으면 착착착 해가지고 쓱 나온 다음에 이제 주인이 그 밑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인계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동네 명물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 카바나라는 회사들을 다들 알게 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저게 신기한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되면서 비대면 중고차 거래로 더 인기를 끌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냐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타고 있던 중고차를 인수를 해요. 그 돈으로. 네, 그래서 깨끗하게 다 고쳐요. 수리하고. 예. 네, 그거를 이렇게 파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사올 때도 값을 되게 소하게 쳐주고 네. 좀 계속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쳐주고 고치는 것도 이게 다른 게 뭐 다른 중고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동네 카센터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뭐 수리를 하는데 여기는 자기만의 그 수리 센터가 전국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리 개조 전문 공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어떤 비용의 절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서 직접 차를 수리를 하고 손봐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람한테 사왔는데 네. 경쟁사보다 싸게 팔아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 엄청 좋은 회사고 엄청 좋은 참 좋은 거예요? 회사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사온 거보단 비싸게 팔아야지 어떻게 더 싸게 팝니까?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문제가 계속 적자를 만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서 네.
상대적으로 싸게 판다. 맞아요. 그래도 이제 미래가 밝아 보이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서 이 회사 주가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90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 이맘때 주가가 한 $330까지 올랐습니다. 와. 그런데 요즘 주가가 얼마냐면 지금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지금 $35. 30달러대로 떨어졌어요. 300달러까지 네, 올라갔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여기- 거의 100달러였는데 여기 2021년 8월 13일이 지금 360.98여기였거든요. $360. 와 360달러 근데 하던 지금 게 여기 1년도 안 쭉 돼서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까지 예. 떨어진 거예요. 예. 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네, 1년 사이에. 계속 적자를 내니까. 네. 그래서 웃기는 게 원래 지금 원래 적자였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근데 저 지금 기사가 지금 2021년 2월 기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주가의 정점을 치면서 확 올라갈 때 난 기사예요. 그러니까 카바나를 비롯한 50개 종목이 증시 변동성에 무관하게 향후 2년 동안 오를 수 있다. 이런 모건 스탠리의 그 리서치 자료를 인용한 기사거든요. 예. 근데 정확히 그 시점에서 얼마 안 가서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아니 근데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네. 최근까지도 요즘 조금 꺾였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카바나나 이런 중고차 업체들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까? 근데 비싸게 이게 사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럼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비싸게 중고차 사와야 되나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서 네. 오히려 사람들이 차를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아까 말했듯이 이 중고차를 비싸게 그러니까 어려워질수록 예. 중고차도 급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카바나는 주로 뭐 한 2,000불 이하의 차는 거의 없거든요. 한 전체 3%밖에 안 돼요. 좋은 중고차만? 거의 새 차 같은 예. 중고차만 팔았어요. 예. 고급 중고차.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오고 경제 어려워지고 그러면 중고차를 사더라도 예. 조금 더 연식이 된 거로 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20년 이상 된 중고차 파는 그런 회사가 또 있거든요. 예. 리티아 모터스라고 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올랐어요. 많이 오히려 올랐어요. 낮고. 네, 오히려 지금 아. 1분기 이익이 3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낡은 차한테 수요가 더 커진 거예요. 아, 좀 싼 걸 팔지 그럼 카바나는 비싼 것만 팔았을까요? 근데 카바나는 네. 그 뭔가 저 아까 자판기도 보셨죠? 예. 뭐 좀 고급스러워. 그리고 집으로 배달해주는 그 배달 트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고차를 싣고 오는 예. 그 트럭이 무슨 우주에서 온 트럭처럼 진짜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럭셔리 중고차를 약간? 표방한 야.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카바나가 좀 너무하게 좀 싼 거 팔지. 예. 근데 이거를 괜히 비싼 값에 싸와서 싼 값에 내놓다 보니까 적자 크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지금 카바나가 중고차 10만 대를 팔았는데 네. 적자가 $5억.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차 한 대 팔 때마다 5천만 원씩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차 한 대 값이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네, 네. 거의 한 대 팔 때마다 5천만 원 손해면은 어쩌라는 거예요. 1년에 차 3대쯤 파는 직원의 연봉이 1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대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주식 시장이 좋으면 네. 이렇게 적자라도 뭐 이제 뭐 혁신적이다 이런 이유로 그래. 이제 좀 쿠팡의 전략이었나 보다. 그래도 좀 투자금이 몰리는데 네. 뭐 아무래도 요즘처럼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런 야. 적자라는 이유로 투자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한번 못 해보고 예. 거의 뭐 부도 위기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면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야.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카바나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예.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하나는 구조조정. 뭐 뻔한 얘기. 5월에 한 12% 정도 줄였어요.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직원이 네, 그 말은 직원이 한 2만 명 됐다는 뜻이네요. 원래. 예. 와, 그렇죠. 암산이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원래 아, 그 수학을 잘해. 그러니까. 계산이 빨라. 사람이 사람이- 계산적이야. 사람이 계산적이야. 그리고 계산적이야 아주. 또 하나는 아데나라는 그 자동차 그 도매상 체인을 인수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의 카바나의 약점을 좀 보완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카바나의 문제가 전국에 자동차를 보관하는 창고가 몇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를 팔아도 그 차를 배송해 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장소가 많아지면 음. 그게 아데나가 많은데 그 보관하는 장소가 많은 아데나를 인수하면 중고차를 팔고 나서 이제 배송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예. 비용 감소가 예. 관건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멀리 전해주는 거랑 여기 전해주는 거랑 비용 차이가 나잖아요. 네. 보통 이제 한 300km 이하로 가는 거랑 그 이상인 거랑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00km 배달을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 가까이의 온라인에서 창고들이 하면 배달을 꼭 가야 되는구나. 그쵸. 음. 뭐 본인이 그 자판기에 와도 되지만 음.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300km. 네. 그래서 300km 서울 대구 정도 거리죠? 음. 거기서 예, 조금 더 좀 멀죠? 계산적이지 조금 않아서 조금 더 멀리 가깝죠. 서울. 부산보다는. 이렇게 좀 부산보다 가깝죠. 가깝고 대구보다는 좀 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4천만 건의 중고차 거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카바나가 작년에 24만 대를 팔았어요.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보세요. 뭐 문제가 뭔데요? 연간 4천만 건의 중고차 거래가 있었다. 네. 네. 근데 이 중에 카바나는 24만 대만 팔았다. 한 6% 정도 오. 수준. 아. 참 계산적이야. 계산적이야 사람이. 네. 근데 상위 100개 회사의 점유율 합이 10%에 불과하고 또 전체 중에 3분의 1 정도는 개인 간의 거래거든요. 그런 아, 식으로 중고차 사이트에- 시장은 그 시장을 장악하는 아마존 같은 회사가 없다는 네, 거네요. 정말 큰 회사여도 이제 음. 100위 안에 그렇게 요만요만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룡 같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짜잘짜잘하게. 네, 이렇게 좀 파편화돼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시장에서 누가 뭐 이런 헤게모니를 줄 수 있겠냐 이런 네. 게 좀 의문인 상황인데 지금 카보나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상황에 있다. 네. 그런 기사였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케이카? 있다. 예. 케이카 얘기를 해주셨는데 화면 네. 잠깐만 보시면 네, 케이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중고차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의 매출은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정도 증가했고요. 이익은 반대로 23%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매출이 늘었는데 마진은 마진은 그다지 좀 좋지는 않았다. 그렇네요. 조금 공격적으로. 네, 참고하시고. 비싸게 사온 거예요 중고차를 그죠?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요건 어머나 화면이 조금 줄어들까요? 네. 이건 다음 기사예요. 아, 벌써 다음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네. 오늘 준비해온 게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고차 대표 꿈의 브랜드였던 카바나는 카바나가 거의 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예. 쿠팡처럼 되고 있다. 네. 요 기사는 이제 다음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가 여러분 그 S&P 500 ESG 지수 아실 거예요. 네. 네, 그 S&P 500 편입 종목 중에 ESG를 비교적 잘 지키는 회사들을 뽑아서 만든 인덱스인데 네. 여기에서 테슬라가 최근에 퇴출이 됐어요. 그거 테슬라가 막 머스크가 억울하다고 트위터 올리고 했던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네. 기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여전히 들어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 엑소모빌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 테슬라 좀 네, 억울할 수 사실 있겠네요. 테슬라는 석유차 한 대도 안 만들잖아요. 예. 네. 그런데 ESG 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억울하겠다. 네, 예. 요거를 좀 보면 일단은 그 차량 실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그 활용하기 위해서 그 운전자 운전 모니터링 얘 조나 안 조나부터 시작해서 네, 뭐 그런 고개를 뭐 어떻게 돌리나 예, 이런 운전 거. 습관이나 뭐 예. 이런 거 도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럴 수는 있겠다. 네. ESG에서 S가 좀 문제다. 아, 소셜. 근데 그거를 그냥인 게 아니고 테슬라가 그 데이터를 가져가니까. 네. 그게 있어야 가져가니까 자율주행을 하죠. 가져가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회는 있는데 이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다 바지 사회다.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 엄마도 통제를 못하는데 바지 사회라. 이런 머스크는 아무도 통제 못해.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일례가 이제 트위터죠. 네. 거기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가 직원들한테 너네 노조 결성하면 맞아. 노조 네. 진짜 싫어한다. 네, 그 직원 너네들 스톡 옵션 다시 회수할 거야라는 네. 협박을 했다. 뭐 그런 그런 어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허. 어떤 대우 이런 문제도 있었고. 나쁘네. 그리고 기업 규모나 어떤 재산에 비해 개인 재산에 비해서 기부를 좀 안 했다. 근데 그게 기부도 따져요?
ESG 할 아니 때? 뭐 거버넌스 같은 그런 네. 그런 근데 게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 이 인덱스에 테슬라를 넣을까 말까를 심사할 때 나온 내용이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나온 그리고 게 합격은 했네요. 합격은 했어요. 합격은 예. 한 이유가 그때도 사실 편입될 때 점수가 모자랐어요. 예. 모자랐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테슬라가.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빼고 지수를 만들면 펀드에서 이런 지수를 주목하고 좀 이렇게 운용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테슬라를 빼고 운용을 했는데 테슬라만 혼자 너무 잘 가면 야 그렇지, 이거 봐 이거 그렇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아. 그냥 이런 의견 때문에 뭐 합격시켰다 이런 얘기가 그래도 있었는데 어쨌든 탄소 배출은 많이 줄인 건 사실이니까. 네, 테슬라가. 그래서 그래서 일론 근데- 머스크도 야 아무리 내가 그렇다 쳐도 나는 테슬라고 테슬라는 석유차 하나도 안 만드는데 날 빼냐? 석유를 만드는 엑소모빌은 들어가고. ESG 맞다고 하고 야 니네 좀 심한 거 아니야? 너무 E에 집중돼 있었네.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런 트위터 했죠. 그러니까 음.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는 탈락하고 예. 휘발유차 만드는 뭐 엑소모빌이나 다른 차는 지금 있는 게 말이 되냐? 막 약간 예. 그렇게 트윗을 올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탈락이 된 그 이후로 또 나온 게 저탄소 전략이 없다. 없다. 아, 저탄소 전략이 없다. 없다고요? 네, 예. 그런 그냥 괜히 미운 거야. 테슬라.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근로 환경이 별로다. 왜냐하면 아까도 뭐 스톡옵션 회수할 거다 협박 네, 이런 게 네. 있었지만 이번에 나온 거는 뭐 사내에 좀 인종차별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 흑인들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근로 환경이 별로다. 이런 이유가 거론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홍콩 흐리님이 테슬라가 그냥 싫은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탈락했어요. 탈락했습니다. 야 그러면 S&P 500 ESG 지수에 편입된 걸 추종하는 뭐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네. 테슬라가 빠진 건 괜찮나 모르겠네요. 근데 ESG가 뭐 좋기는 좋죠. 예. 그런데 들여다보면 참 앞뒤 안 맞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기준이 다 저마다 다르거든요. 이걸 평가하는 기준도 다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기준에 어느 거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어렵죠. 네. 그리고 뭐 근로 환경도 뭐 중요하지만 예.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음. 그러면 예를 들면 근로 환경 좋은 일자리 100개 만드는 거랑 예. 근로 환경 나쁜 일자리 300개 만드는 것 중에 예. 뭐가 어떤 좋으냐? 게 근로자에게 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냐 하면 당연히 300개 쪽인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나갈 대안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항상 그런 거죠. 만들어 놓고 나면 왜 환경이 이 모양이냐. 그리고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는 제가 봐도 밉상이니까. 아니 저도 만만치 않은 밉상인데 내가 봐도 만만치. 저 친구한테 내가 지겠다 싶은 만큼.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그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할까? 네. 테슬라는 또 야 이게 지수에서 빠지면 빠졌다? 주가 측면에서는 예. 좋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야.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또 하나 준비해 온 게 화면을 보시면요. 예. 어깨가 되게 넓어 보이네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놈께서 소장님 요즘 운동하시나요? 어깨가 넓어 보입니다. 원래 넓습니다. 원래 원래 한턱대합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감시,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등장했던 거 예. 그런 거에 관련한 기사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의 감시, 업무 모니터링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도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이제 회사에서 업무 이제 상사가 감시를 잘하고 있나 감시를 할 때 네. 한번 이제 뒷짐지고 쓱 걸어다니면서 그렇죠. 본다거나 아니면 한번 이렇게 네. 하신다거나 그러면 괜히 뭐 딴 거 열고 있다가 확 닫는다던가 예.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재택근무가 되면 얘네들이 지금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자리에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게 불안하죠. 굉장히 예.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얘네들? 그러면서 이래서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을 감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거 더 정확히는 스파이웨어, 보스웨어 이렇게 불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네.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제 직원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네. 그럼 컴퓨터에다 직원들이 뭐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업무 외에 다른 걸 막 들어가는지 감시한다. 감시한다. 아니면은 아예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예, 있을 수도 예.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 기업들이 회사의 자회사는 그걸 피하는 소프트웨어. 만들고 있다. 자는 거 모르는. 근데 이제 하나 네. 이런 네. 이유는 이제 생산성의 어떤 측정을 해야 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어디 빼낼 수도 있고 어디 뭐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돈이나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지키려는 목적 그런 네. 게 있어요.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예를 들면은 직원의 전화, 채팅 기록, 이메일 같은 거 다 체크한대요. 그리고 건물에 얼마나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까지 예. 그런 거 다 체크. 이게 ESG 위반이네. 개인사 생활.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또 S가 보세요. 사생활할 때 S. 나 네. 아무튼 확대들. 네, 그래서 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 요거 방법 한번 보시면 뭐 큰 화면으로 이렇게 좀 만화로 하면 이게 이런 식인 마치 거예요. 사장이 네, 저렇게 뭐 하는지 보고 있다. 네, 이런 식인데 말 그대로 여기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How do employers monitor employees? 네, 사장님이 뭐 어떻게 보면 직원을 감시할 수 뭐 있겠습니까? 인터넷 모니터링 하는 거, 음. 그다음 이메일도 모니터링 하고요. 어. 예. 네, 아니면은 뭐 키보드 입력하는 거 뭐라고 했는지 아니면 예. 스크린샷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에 갔을 때 요 놈 봐라 이러면서 아하. 스크린샷 딱 한다든지. 불시에 스크린샷을 딱 해서 뭐 하는 이야. 거구나. 아니면은 뭐 라이브 비디오로 이렇게 피드를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그 직원의 컴퓨터를 메인 컴퓨터에서 이제 들어가서 조정할 수 있는 저 모든 건 내 노트북 따로 옆에다 놓고 하나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다 뚫리죠. 노트북이 2대야. 그리고 이제 뭐 웹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입력하는 뭐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이메일에 입력하는 것들 예. 뭐 그런 거 다 모니터링이 야, 되는. 웹캠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일종의.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노트북에 달려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걸로 있는. 쳐다본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런 그 트래커 같은 거를 팔목에 뭐 야. 채운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준다든지. 트래커 저건 진짜 너무 심하다. 뭐 무슨 어떡하는 건데요? 손에 묶고 어디 가는지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면. 발찌도 아니 전자발찌도 아니고. 전자발찌지 그게 누구발찌. 그리고 저거 뭐 누구 손목에 GPS 채웠는지를 트래커도 어떻게 있고. 알아요, 사장님이? 강아지 손목에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그 왜 직원 그 회사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뭐 마이크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아, 음성을 이렇게 듣도록. 말하는 모든 걸 다 녹음하다 보면 네, 일을 네.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네, 너무한다. 네, 네. 그런 예.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뭐 2020년 4월 매출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한 3배, 4배 늘기도 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필요하겠지 사장님은 저거.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화면 이렇게 오너들, 고용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모니터 예. 화면. 우와, 사장님이 보는 화면이에요? 네, 액티브 트랙 뭐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럼 이제 뭐죠, 그럼? 유저 1, 2, 3 이렇게 직원별로 직원별로. 네, 뭐 생산성이 얼마다 뭐 이렇게 본다든지 지금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지가 다 나오네요. 네, 뭐 그런 4번 직원은 줌 하고 있고, 아. 5번 직원은 슬랙 하고 있고, 네. 9번 직원은 어디 사이트 들어갔고. 아니 눈도 좋으셔요. 저게 다 보여요? 네. 아, 진짜 눈도 좋아. 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소프트웨어인데 예. 이거는 비업무적인 사이트랑 업무적인 사이트 많이 사용한 프로그램. 저렇게 통계도 다 네, 보여주는 그런 게 거예요? 통계가 나온다든지. 와. 야, 저분 이트레이드닷컴에서 거의 반을 보냈어. 주식하는 거죠? 와. 야, 저 누구야? 저건 딱 걸린 거네. 너 하루 종일 주식하는구나. 그런 이거고. 거죠. 아, 세상에. 네. 야. 여기서 이제 좀 업무적인 건 파워포인트 많이 한다는 거. 네. 네, 뭐 그런 거. 아. 그런 게 이게 보이는 거죠. 야. 그런데 이렇게 이트레이드닷컴 쟨 죽었구나. 쟨 링크드인 죽었어. 하고 있고요. 예. 네. 네. 크립토 나왔습니다. 크립토도 있어. 크립토 모듈.
링크드인 들어가는 게 제일 미울 것 같아. 딴 회사도 알아보고. 야. 맞아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감시를 당하니까 네. 그래 너무 갑갑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대표적인 게 그 마우스 지글러. 라는 그 제품인데 이거는 단순히 컴퓨터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잠을 잔다든지 어디 외출을 하고 온다든지 했을 때 마우스가 그대로 있으니까 컴퓨터 꺼지거나 컴퓨터 안 움직인 꺼지거나 것처럼 온라인 보이니까. 메신저가 그 초록불에서 갑자기 막 빨간불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 화면을 하나 보시면 이거거든요. 그게 마우스 지글러예요? 네, 마우스 지글러예요. 저렇게 예.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네. 이 마우스 볼을 움직여줘가지고 마우스가 와. 계속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 화면 보호기 모두 이런 거 꺼지는 걸 막는 거예요. 예. 접속 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시를 이렇게 피하고 있다. 와. 네. 근데 이런 게 아까 물어보셨죠. 합법이냐고. 예. 참 희한하게 대부분 합법입니까? 합법입니다. 예, 와. 좀 하나씩 확대를 조금 해주시면 예. 뭐 직원 모니터링 합법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유럽 연합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 직원 모니터링 저기 ESS였죠? 그거 다 리걸.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예스다. 네, 합법이다. 네, 근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통보를 했을 경우에, 알려줬을 경우에, 뭐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뭐 합법이다. 네. 뭐 그런 조건들이 지금 대체로 합법이네요. 네, 대체로 다 합법이에요. 뭐 예. 회사 컴퓨터 감시하는 게 합법이냐, 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쓰는지도 보는 것도 합법이다. 합법이고, 예. 뭐 입력하는 글자들 뭐 확인하는 감시하는 것도 합법이고, 개인 메시지 이런 이메일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것도 대부분 뭐 합법이다. 합법이고요. 와. 네, 그리고 뭐 저건 다 합법이면서 통화 녹음하는 건 왜 아래도 있어요. 불법이라서 아래도 있어요. 진짜. 왜 아이폰 좀 아이폰 해주지. 통화 네, 녹음을 못하게 녹음하는 하는 거 겁니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네. 호주는 정확하게 지금 안 보이는데 예.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어떤 합법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을 때 네. 적법한 그런 상황일 때 뭐 녹취 같은 거 뭐 합법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명시적인 합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합법이다. 다 하는 게. 네, 그런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이 합법이죠. 거기에. 네. 놀랍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에서는 그런데 예.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줄여주세요. 네. 와, 와, 저게 이건 뭐예요? 뭐예요? 복잡한 지도입니까? 그 직원들 감시 그 핫스팟 지도인데요. 색깔이 진할수록 감시 많이 당하는 곳이에요. 아, 감시 그래요? 많이 하는. 미국이 제일 진한 편인데 미국, 호주 이런 네. 데가 진하네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제일 연한 노란색이에요. 스웨덴 장난 아닌데. 스웨덴 스웨덴 어떻게 된 겁니까? 스웨덴? 와. 네,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합법인 나라. 합법인 나라가 네. 합법적으로 감시를 감시하는 하니까 거. 네, 네, 아,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야. 우리나라는 저게 불법인 게 많은 모양이네요. 우리나라는 네. 약한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건 철저한 감시 하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그래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좀 예.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이런 거 하려면 미리 직원들한테 알려라 네. 하는 법이 생겼어요. 예. 2주 전쯤에 뭐 뉴욕주에 있는 사업장이면은 고용주가 이런 거 감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생긴 법이 나왔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직장기술책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전에 통지해야 되는 의무랑 그리고 개인 기기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절대 금지. 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나왔죠. 저기 두꺼비님이 우리나라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다 몰래 해서 그렇다고 감시를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몰래 어, 하니까 여기서 조사하는데도 우리 안 한다고 하고 통계에 안 잡힌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걸 그럼 예전에는 안 했어?라고 예, 한다면 예. 은행 아니면은 네. 뭐 자산운용사 이런 거는 내부자 거래 막기 위해서 모니터 하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제품 팔 때도 뭐 디지털 TV 같은 거는 예. 소비자의 그 행동 패턴 보려고 네. 이런 거 다 그거 몰래 수집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아까 그 보신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의 네. 결론은 뭐 이게 감시는 하되 어디까지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빨리 정해야 된다. 예. 내버려두면 한도 끝도 없이 감시하려고 할 거다. 네. 이런 게 중간에 기사에 하늘색 회색인 건 감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다. 네. 아니면 저기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중국, 북한까지. 네. 네. 감시가
오피셜리 감시던지.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거의 감시 안 하는 느낌? 노란색. 네. 네. 아 필리핀은 엄청 감시 많이 하네. 그래. 미국, 캐나다 좀 영어권이 정직하네. 그러네. 정직해. 영어권이 감시 많이 하네. 네. 네. 스웨덴이 제일 정직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스웨덴은 정말 이거 근데 진짜로 항상 감시를 해도 진짜 아까 전에 그 마우스 저글링처럼 네. 항상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기자들은 메신저로 이렇게 로그인하는 게 출근하는 거였거든요. 아 어디 가면은 제가 맞아요, 어디 맞아. 세종시 예전에 세종시가 아니고 그 과천 출입할 때 과천 정부청사 때 거기 가서 이렇게 메신저를 켜야 돼요. 이씨 여성 메신저죠. 네, 원래 켜야 돼요. 근데 미쓰리? 메신저를 켜야 되는데 맨날 늦게 일어나서 못 킨 거예요. 그럼 가는 동안에 키면 안 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유료 앱을 사서 스마트폰으로 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우와.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음. 집에 노트북에 컴퓨터 켜놓고 뭐 출근하면서 승찬아 어디냐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보내고 아니, 막 그렇게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메신저에서 예. 온라인 이제 앱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얘가 휴대폰으로 했는지 뭐 컴퓨터로 했는지 알려고 가운데 휴대폰으로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휴대폰이라고 뜨잖아요. 옛날 메신저는 스마트폰에서 안 됐거든요. 네. PC에서만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네. 반드시 PC를 켜야지만 되니까 근데 그 이동할 때는 해야죠, 안 되잖아. 테더링. 아, 그때는 그렇게 테더링 이런 게 발달됐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음. 그런 얘기 이런 기사 얘기했고요. 다음에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좀 빠르게 네. 얘기를 해볼게요. 질레트 아시죠? 남성분들은 질레트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네. 요 기사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질레트가 이제 지저분한 밀레니얼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 수염을 포용한 방법 이렇게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면도를 잘 안 한대요. 예. 네, 면도를 잘 안 해가지고 여기엔 밀레니얼 세대가 아, 밀레니얼 세대 아. 면도를 잘 왜? 안 한다고요? 왜요? 면도를 잘 안 한대요. 그렇대요? 네,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밀레니얼 남성들의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현재 절반 이상의 남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위로든 수염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P&G 그 그루밍 파트 CEO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질레트가 P&G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 질레트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라는 기사예요. 요즘 질레트가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군요. 사람들 네. 수염을 안 깎는다. 이 사람이 질레트예요. 예. 킹 C 질레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회사 이름 딴 거죠. 예. 네, 그래서 면도기 처음 만든 게 지금 1901년이거든요. 그때는 일체형 면도기였는데 이 질레트가 면도 날을 바꿀 수 있는 면도기를 개발한 거예요. 예. 그때 막 개당 엄청 비싸게 팔아가지고 막 손잡이 막 도금된 것도 면도기와 있고. 나를 분리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그쵸. 요거 네. 이게 초반이거든요. 예. 초반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끔 본 그거 날 있죠? 아, 저런 날,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면도 날이군요. 네네네. 이거를 계속 아, 바꾸는 거예요. 저걸 아는 사람은 저게 뭔지 아는 분은 네. 종합 건강 검진을 자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여기 간단히 이렇게 보면 네. 1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 이때는 이게 질레트의 역사군요. 네, 이게 정말 그 여기만 바꿀 수 있게 정말 무거운 예. 이런 거 도금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점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레트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면도기를 만들었을 때 좀 비싸게 팔았어요. 예. 한 150, 우리 지금 돈으로 한 $150, $200. 와. 그러니까 너무 혁신적이고 좋은데 잘 팔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병사들이 이제 개인 면도기를 가지고 와서 면도해라. 예. 이렇게 되니까 질레트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미국 국기나 이런 거 휘장을 박아가지고 미군들한테 판 거예요. 저게 뭐예요? 이게 미군들한테 질레트가 팔았던 개인 면도기. 개인 면도기 세트. 네. 아하.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팔리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대박이 되면서 나중 이렇게 빵 떴고 나중에는 미국이 병사들한테 질레트 면도기 나눠주기 위해서 단체 주문 넣었어요. 그래서 돈 엄청 벌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지도 상승하고 예. 또 혼자 면도하는 습관 생기면서 이제 문화가 좀 바뀐 거죠.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군요. 네. 예. 근데 질레트의 오랜 슬로건이 아시겠지만 남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 뭐 이런 거거든요.
남자가 왜 얻을 수 있는 최고는 이꼴 뭐 우리의 면도기 뭐 약간 이런 식인데 네. 광고나 마케팅을 봐도 되게 마초적인 모습, 막 남성성을 굉장히 그렇죠. 강조한. 면도기는 다 남성들이 그리고 쓰니까. 특히 질레트는 남성의 좀 우월성 어허. 아니면 성공 뭐 이런에 대한 로망 이런 걸 강조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면도를 꼭 해야 된다. 면도하지 않으면 지저분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거의 막 사라지기도 하고 예. 면도하는 모습만 멋진 남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질레트가 고민이. 질레트가 이제 이걸 바꿔야겠다. 우리 예. 밀레니얼 세대에도 좀 맞춰야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게 2019년부터예요. 예. 2019년에 광고부터 바꿨는데 옛날 광고 제가 하나 가져오고 2019년에 결정적으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욕도 칭찬도 이만큼 받았던 광고 갖고 왔거든요. 오. 근데 그거를 먼저 일단 예. 보겠습니다. 질레트 1, 2 연속으로 틀어주세요. 예. 이게 59년 정도에 When you're 나온 thinking 건데 what Christmas 이제 gifts you 여성이 can give your teenage 크리스마스 son, 선물 husband, 뭐 사지, father, 우리 or any man, 남편, 남편, 아이들 뭐 think 이렇게 of 뭐 Gillette. 사지. 남편과 아이들. There's a Gillette 네. razor price 질레트를 for every 사주세요 budget. 하면서 Here 이렇게 in the Gillette 저걸 해준 three-way trio, 거예요. there's a light, medium, or 여성이 heavy 뭔가 razor to suit 남성에게 any skin or 뭘 beard 해줄지 exactly. 막 사진을 Buy one with 보면서 Blue Blade dispenser in 그런 this handy travel 것들 case 네. for 세일? only 15 어떤 shillings. 대충 알겠어요. See 네. this Gillette set in a 그러면서 high 약간 quality red 이때는 leatherette case for 어떤 32 and 6. 여자가 And 항상 one piece 뒤에 서 razor and 있거나 Blue Blade 예. dispenser. 남자의 뒤에 서 Here's 있거나 the 아니면 Gillette 남자가 뭔가 Aristocrat 더 in this 주도적인 handsome lizard 모습을 grain case. 옛날 가장 광고 진짜 저게 촌스럽네요. 광고예요? 사람 광고예요. 잠깐 나오고 제품만 계속 나오고. 네, 광고예요. 가격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팔았다고 판넬 이렇게 놓고 45%. 네, 저런 식으로 광고를 했고 저렇게 저거 굵기 이렇게 조절할 수 수염의 있다. 양 Gillette. 그리고 마지막에 The only way to 여자가 get a real 이렇게 man 해주죠. shave. 네. 저런 모습 저건 좀 약한 편인데 네. 네, 예, 그리고 2번 틀어주시겠어요? 이제 이거 정신 차리고 바꾼 거예요 이제. Masculinity. Is this the best a man can get? Is it? We can't hide from it. Sexual harassment is taking over. It's been going on far too long. We can't laugh it off. What I actually think she's trying to say. Making the same old excuses. Boys will be boys. Boys will be boys. Boys will be boys. But something finally changed. Allegations regarding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nd there will be no going back. Because we believe in the best in men. Come on. To say the right thing. To act the right way. 네. 전염 연도기 같은 Some already 생각이 are. 안 드네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마초 이미지 In ways 남자는 big. 이래야 돼 이래도 돼라는 인식을 깨트리는 거고요. And small. 깨뜨리자. 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여론도 많았어요. 왜 반대 여론이 많죠? 남자가 Some 말이야 이 남자의 is not 자존심을 enough. 포기했어라는 인식에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그런 아니면은 저 광고에 Because the 여전히 boys 남성 watching 우월주의가 today 담겨 있다. 정신 못 차렸다. 이런 will 얘기도 be the 있고 men of 아 이제 tomorrow.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진정한 젠틀맨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광고예요. 예. 네. 오히려 그러니까 질레트라는 그런 회사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에 불만인 사람들도 불만인 있는 사람도 거고. 있고요. 아. 질레트 회사 자체가 아. 사내에서 면도 안 한 직원 굉장히 뭐라고 하거든요. 아. 네, 굉장히 얼굴에 수염이 있는 사람 우리 고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어떤 그 스탠스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광고 하나 또 보여드렸고요. 아, 그렇군요.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예. 네,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두 갈래로 접근해서 소비자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수염에 바르는 왁스도 나오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맞추는 거예요. 고객 맞춤. 더 이상 이제 깎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귀찮을 테니까. 네, 네. 뭐 수염용 빗, 수염용 왁스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 동시에 왁스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팔려야 되니까 굉장히 뭐 협업을 하는 거죠. 굉장히 예. 럭셔리한 면도기 부가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음. 열선이 와. 있는 스팀 효과를 주는 열선이 있는 면도기를 만들어가지고 네. 한 $170, 네. 뭐 $200 비싸게. 가까이 돼서 파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에게만. 전기 면도기도 비싼 건 되게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은 수염 깎는 건데. 면도기
필요하긴 하죠. 네. 필요하긴 한데. 조금 더 길게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시간 네.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좀 바쁘게 간 느낌이네요, 왠지. 바쁘게 준비해 와서 그런가 봐요. 막 달려간 느낌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하이진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